자, 교과서 32쪽 국가의 성립과 발전 중원 지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출현하는 곳은 이제 황허강 중류 일대죠. 그래서 이제 중국 최초의 국가 이제 하, 상, 주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하나라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 기원전 2000년경에 성립된 국가인데 문헌상에만 존재를 했다가 최근에는 이 얼리토우 유적이 이제 발굴되면서 하의 존재가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동기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꽃피운 나라는 바로 이제 상나라입니다. 기원전 1600년경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상나라의 왕은 하늘의 뜻을 물어서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제정일치 사회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물어서 정치를 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정정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정정치.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내던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4발 달린 솥, 뭐 3발 달린 솥, 청동, 솥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점을 쳐서 결정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소의 어깨뼈라든지 거북이 배딱지를 이제 뜯어서 그거를 이제 불에 달군 꼬챙이로 확 대서 이제 쪼개지는 어떤 그 모양을 보고 거기다 이제 이 점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냥에 나갈까요 말까요? 비가 올까요 말까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한자의 기원이었던 갑골문이죠. 100여 년 전에 이제 이 한약방에서 약재로 쓰이던 건데 이걸 이제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제 갑골문이었고 바로 상나라의 이제 유물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중요 표시 먼저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자, 상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치겠습니다. 상. 자, 상의 왕은 제사장을 겸하였고 국가의 중요한 일은 갑골에 점을 쳐서 결정. 그래서 이제 상의 왕은 제사장을 겸하였다. 무슨 정치? 바로 신정정치라고 쓰겠습니다. 신정정치. 신정정치. 또는 이제 어떤 교과서는 신권정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점을 쳐서 결정하였다. 무슨 문자? 바로 갑골문이죠. 갑골문. 자, 갑골문이라고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상나라 다음에 주나라죠. 이 주나라가 기원전 1046년 이제 모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모갸의 전투에서 주나라 2대 왕이 이제 무왕이 자기 동생인 주공단과 그다음에 이제 명제상이었던 이제 강태공의 도움을 받아서 상나라의 이제 군대를 격파하고 이제 주나라가 중원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이 사진을 좀 보면 자, 이 사진은 이제 이 갑골문이죠. 상나라의 이제 유물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상나라의 이제 4발 달린 솥 앞에서도 이제 봤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요 파란색 띠가 둘러져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하나라의 세력권이죠. 하나라의 세력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세력 범위가 이제 상나라의 세력 범위입니다. 상나라의 수도는 은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만큼, 자, 이만큼이 바로 이제 주나라의 세력 범위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라와 상나라에 비해서 세력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런 그 큰 영토를 이제 자, 중앙 집권적으로 다스리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주나라의 왕은 수도와 수도 주변만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합니다. 주나라의 수도가 이제 호경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중국 시안이죠. 요 지역만 직접 통치를 하고 다른 지역 이렇게 이제 먼 지역은 자, 자신의 친척, 즉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후로 임명해서 그 지역을 알아서 다스리도록 했다. 그래서 영토를 주고 제후로 봉해서 나라를 건국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봉토 건국의 줄임말이 바로 무슨 제도? 봉건제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나라 하면 생각나는 제도 무조건 봉건제도가 되겠습니다. 봉건제도. 그래서 일단 주나라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치고요. 자, 봉건제도 네모를 한번 치겠습니다. 주나라 하면 생각나는 제도 중에 하나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자,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에
자, 이 주나라의 봉건 제도가 나오는데요. 주나라의 왕은 이제 스스로 이제 천자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제 혈연 관계에 있는 이제 이 왕의 친척을 각 지역의 제후로 봉해서 이제 알아서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토지와 백성을 주고 알아서 다스리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제후는 주나라 왕 천자에게 이제 공물과 군사적 봉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제후는 이제 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자기 밑에 경대부라고 하는 관리를 두고, 경대부도 이제 그 밑에 이제 사라고 하는 또 관리를 두면서 이제 통치하는 제도. 이게 이제 봉건제가 되겠습니다. 봉건제. 자, 또 하나 봉건제 옆에다가 정전제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전제. 정전제. 이 정전제는 이제 이 토지를 이렇게 이제 우물정자 모양으로 나눠서 이제 공동 경작하는 그런 주나라 이제 토지제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봉건제는 왕이 혈연 관계를 기초로 제후를 임명하고 제후에게 대대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해놓고, 자, 종법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종법. 자, 종법 제도에 근거한 봉건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종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맏아들에게 계속 이제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은 자기 맏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고, 이 제후도 자기 맏아들에게 이 제후 자리를 계속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가와 분가가 있으면 이렇게 종가 쪽으로 내려오는, 종가 쪽으로 이제 왕이나 제후를 물려주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종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주왕은 자신을 천자라고 부르고, 자, 밑줄 치고 천자에다가 좀 네모를 치겠습니다. 천자에다가 네모, 그리고 천명사상이라고 좀 쓸까요? 천명사상. 자, 천명사상.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덕으로서 통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밑줄을 한번 치고 여기다가는 덕치주의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덕치주의. 자, 주나라 하면 생각나는 제도가 봉건제 말고도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다. 이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이제 주나라 왕이 왜 내세웠느냐? 어쨌든 이제 이 주나라는 상나라 밑에 있었던 그런 이제 종족인데 상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백성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 왕은, 주나라 천자는 천명, 이게 하늘의 명이죠. 하늘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임금이 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늘의 명은 움직인다. 상나라 마지막 왕이죠, 그죠? 주왕이죠. 뭐 주지육림에다가 뭐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폭정을 행했었죠. 그래서 하늘의 명이 나한테 왔다. 주나라 왕에게 왔다. 그래서 내가 천명을 받아서 상나라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천명사상과 이제 덕치주의, 그 다음에 뭐 하늘 개념, 뭐 천자 이런 상제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춘추전국 시대의 공자가 바로 이제 이 유교를 이제 체계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이제 유교 사상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33쪽 춘추 전국 시대의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 하면 생각나는 제도가 이제 봉건제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봉건제도의 필연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피의 농도가 옅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 제후와 주왕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긴밀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혈연 관계가 이제 약화되죠. 여러분들 뭐 삼촌이나 사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지만, 뭐 육촌, 팔촌, 사돈의 팔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혈연 관계가 이제 약화되면서 제후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주왕의 이제 권위가 이제 약화된 상태에서 주나라 서쪽에 있었던 견융족의 침략을 받습니다. 기원전 771년에 주나라는 이제 견융족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를 원래 이제 호경이었는데 나급으로, 오늘날의 러양이죠, 낙양, 러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동주 시대, 그 수도가 원래 이제 이 뭡니까 그 호경에 있었던 시대를 서주 시대, 그래서 이제 이 동주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주 시대. 그래서 이제 이 동주 시대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이 동주 시대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춘추 전국시대죠. 기원전 770년부터 이 시황제가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 약 550년 동안이 바로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 바로 분열기였다. 춘추 전국시대의 이름은 이제 공자가 쓴 역사책 이름이 춘추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때 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전국책이라서 이제 따온 이름인데요. 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는 이제 이렇게 두 시기로도 나누죠.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누는데, 요 지도를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요 연두색은 이제 이 주나라입니다. 아주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이제 춘추 시대에 그 잘 나갔던 국가 중에서 이제 여기 진이 있습니다. 이 진시황이 진하고 한자가 다르죠. 기원전 403년에 이 진의 이제 이 경대부들이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조위한 세 나라로 쪼개 먹습니다. 이걸 이제 주나라 왕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죠. 이제 이 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전 시기를 춘추, 그 후 뒷시기를 이제 우리가 전국시대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춘추 시대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줄을 한번 먼저 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춘추 시대에는 세력이 강한 제후, 즉 패자가 다른 제후들과 맹약을 맺고 주왕을 대신하여 전국을 주도하였다. 요걸 이제 우리가 회맹이라 부르죠. 회맹 질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지도를 보면 요 네모 되어 있는 이 나라, 지금 이제 춘추 5패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많죠. 한 몇백 개 이제 국가가 있는데, 제일 잘 나가는 5개 이제 이 나라를 춘추 5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왕은 엄연히 있지만 세력이 강한 제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나라 환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나라 문공이라든지, 초나라 장왕, 뭐 오왕 함령, 월나라 구천, 이러한 이제 패자가 주왕을 대신해서 존왕량이를 내세우죠. 존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왕을 존중하면서 이제 오랑캐를 물리치자, 이제 이런 뜻인데, 존왕량이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이제 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전국을 주도하는 이러한 형세를 우리가 이제 회맹질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5명의 이제 이 패자가 그 전국을 주도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춘추 5패, 그리고 이제 춘추 시대의 회맹질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 이러한 그 질서 자체가, 봉건 질서 자체가, 주나라의 봉건 질서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그 주왕이 엄연히 있는데 제후 밑에 있었던 경대부들이 이제 스스로 왕을 칭하죠. 이제 주왕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제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는 하극상.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자가 강한 자한테 먹히는 약육강식의 이제 시대가 바로 전국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각 나라의 이제 군주들은 이 나라를 지키고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한 부국강병책을 저마다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국강병책을 추진할 때 신분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능력에 따라서 이제 인재를 채용해서 이제 부국강병책을 추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이 선생님, 여러 이제 제자들이 부국강병책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아닙니다. 인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뭐 겸해 사랑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아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물 흐르듯이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선생님, 여러 가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제자백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공자맹자로 대표되는 유가, 그 다음에 이제 상항으로 대표되는 뭐 법가, 뭐 겸해설, 뭐 묵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자, 장자, 이런 그 여러 선생님, 여러 가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법가 사상을 채택해서 강력한 법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550년간의 이제 분열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을 통일했던, 바로 저 서쪽에 있었던 바로 시황제로 대표되는 이 진나라가 BC 221년에 이제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통일제국 진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제 철제 농기구, 그다음에 이제 철제 무기가 이제 아주 보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군사력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정복 전쟁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 철제 농기구는 이제 소와 함께 이용하면 좋죠. 이제 우경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고 화폐가 유통되고 도시가 발달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나타납니다. 중요한 내용 밑줄을 한번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국 시대죠. 자, 봉건 질서가 무너지면까지 밑줄을 치고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가 시작되죠. 전국 시대는 하극상과 전쟁, 그 다음에 약육강식의 시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각국의 군주들은 이제 군주권을 강화하죠. 군주권 강화. 그래서 주나라 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을 칭하는 모습이 이제 전국 시대에 나타난다. 왕이라고 좀 쓰시고 저마다 전국 시대에 이제 여러 나라들은 이제 7개 잘 나가는 국가를 전국 칠웅이라고 부르죠. 자, 이 사진에 보면 지금 이 동그라미 쳐 있는 이 나라들 연, 조, 뭐 제, 위, 한, 진, 초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국 칠웅이라 불리는데 고조선과 국경을 맞닿고 있던 연나라도 보이죠. 이런 이제 전국 칠웅의 군주들은 저마다 하나같이 이제 중국 통일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국강병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자, 부국강병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부국강병에다 네모. 각 국가들이 정말 이 중국을 통일하는 이제 천자가 되기 위해서 부국강병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한 나라가 바로 저 서쪽에 있는 바로 이제 여기 있죠. 이 서쪽에 있는 바로 그 진시황의 진나라죠. 이 진나라가 법가 사상을 채택해서 강력한 이제 이 부국강병책을 추진하고 법질서를 이제 확립을 해서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치고 자, 그 옆에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달성 밑줄을 치고 자, 뭐라고 씁니까? 무슨 사상? 법가 사상이죠. 법가 사상. 자, 강력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